안녕하십니까. 유니티비 한반도는 지금의 이영하입니다. 오늘은 정치군사분석과의 조중훈 과장을 모시고 지난주 북한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확히 일주일 전입니다.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네, 최고인민회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인지 궁금한데요. 네, 북한 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를 국가의 최고 주권기관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보면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회가 하는 입법권, 그리고 주요 정책 결정권, 그리고 주요 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최고인민회의도 다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입법권과 관련해서는 헌법을 제정하고 또 개정하고, 그리고 부문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그리고 국가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방위원회라든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최고인민회의가 저희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실제로 그 실질적 권한에 있어서는 저희랑 좀 틀립니다. 저희는 국회가 실질적으로 모든 걸 다 결정하지만 북한은 노동당이 주요 국가기관에 대해서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는 당에서 결정한 주요 내용을 단지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데 불과합니다. 그리고 재정 분야와 관련해서도 국가의 주요 예산을 수립하고 또 전년도 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을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인데요. 저희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1년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2009년에 제12기 대의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5년의 임기를 마쳤고요. 이번 3월 9일에 제13기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고인민회의가 지난 대의원 선거와 연관이 있겠는데요. 북한의 지난 선거 결과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제13기 대의원 선거는 3월 9일에 실시됐습니다. 김정은을 비롯해서 총 687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고 이 숫자는 지난 12기 때와 같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12기와 비교해서 약 50% 중반의 교체 비율이 있었는데요. 이 비율은 높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전기의 12기에서는 약 45% 정도의 교체 비율이 있었지만 또 그 이전에 98년 제10기 대회 김정일 체제가 출범한 첫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또 60% 중반대의 교체 비율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55% 교체 비율은 그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또 대의원 당선자의 직업별 분포도 좀 발표를 했는데요. 보게 되면 군인도 있고 또 노동자도 있고 또 농민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그 기타에 해당하는 비율이 59%나 되기 때문에 통계가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북한은 또한 대의원의 남자와 여자의 비율도 발표를 했는데요. 남자가 84%, 그리고 여자가 16%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비율도 발표를 했는데요. 60세 이상의 경우에 29% 정도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번 회의가 김정은 체제에 들어 처음으로 대의원을 선출하고 개최된 첫 회의인데요. 회의 안건들이 궁금합니다. 네.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3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안건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재추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안건으로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김정은은 2012년에 있었던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2년 만에 다시 추대가 됐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헌법 규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이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대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에 재추대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지도기관을 선출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김영남을 선출했고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최태복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으로 안동춘과 리혜정을 이번에 새롭게 선출했습니다. 법제위원장에는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이 선출되었고 예산위원장에는 그동안 함경북도당 책임비서를 맡고 있던 오수영이 신규로 선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국방위원회의 경우에 그동안 위원으로 있던 최용해 군총정치국장이 부위원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또 장정남 인민무력부장과 신규로 조춘용이 진입을 했습니다. 다만 이 조춘용 인물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의 공개 행사에서 알려진 바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내각의 경우에는 그동안 총리직을 수행해왔던 박봉주 총리가 유임됐습니다. 다만 부총리는 그동안 9명, 다소 많은 편인데요. 이 9명에서 4명으로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들은 유임이 됐지만 일부 상의 경우에는 교체가 있었습니다. 외무상의 리수용이, 그리고 원자력공업상의 리재선이,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의 김청균이 새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하면서 북한의 예산 규모도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구체적인 숫자를 발표하지 않고 비율만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예산은 2013년에 비해서 4.3%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이 중에 관심을 끌고 있는 국방비는 15.9%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의 16%라는 수치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최고인민회의가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만큼 북한 고위직들의 교체 여부가 관심을 모았던 사안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회의의 특징과 평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사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에 과연 북한의 권력 지형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했었는데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최고 지도기관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김정은이 유임되었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 총리가 다 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에 관한 내용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이라든지 부문법의 재개정도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4월 9일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이전에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최고인민회의에서 많은 인물들이 선출됐지만 이 부분은 국가기구에 관한 부분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있어서는 노동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노동당 내의 인사와 정책에 대해서는 4월 8일 날 정치국 회의를 했지만 이 내용을 북한이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4월 8일 날 당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면서 기구 보강 문제, 국가 지도기관 구성 문제, 그리고 조직 문제 이런 부분들을 논의했고 또 중요한 과업들을 제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과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4월 8일 이후에 많은 인적 변화들이 북한이 공개 행사를 하면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언론에 나왔던 강석주 전 내각 부총리가 당 비서에 선출되고 또 평양 시당 책임 비서, 당 부장들도 바뀐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주요 정치 행사들이 계속될수록 이러한 당의 인적 교체가 조금씩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의 권력 변화가 어떻게 되나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파악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북한의 대내외 정세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최고인민회의 결과만 놓고 보면 크게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북한이 방송을 통해서 남한에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매우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드레스덴 구상을 매도하고 있고 저희 정부야 정당한 탄도미사일 발사라든지 또는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무인기 추락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대남 대미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도 북한의 정치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4월 11일 그리고 4월 13일에 김정은 당 제1비서 그리고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일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4월 15일은 김일성 생일입니다. 그리고 4월 20일은 김정일이 또 원수로 추대된 날이기도 합니다. 4월 25일은 또 조선인민군 창건일입니다. 이렇게 북한 내부적으로 주요한 정치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북한이 강경 태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이달 하순경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자회담을 둘러싼 논의들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북한이 앞으로 어떠한 정책 변화를 해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군사 분석과의 조중훈 과장을 모시고 북한의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한반도의 주요 동향과 분석들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